네, 오늘의 마지막 행선지는 3호선 안국역이었습니다. 네, 바로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도본부 이남희 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경환 후보자 조금 전에 저희가 그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 불똥이 전방위로 퍼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바로 이분이 언급하고 있는 분인데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과 조국 민정수석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국회로 보내는 인사청문 후보자들을 최소한의 검증이라도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이남희 차장 나오셨는데요. 바로 지금 정우택 원내대표가 이 조국 수석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번 주 내내 인사 부실 검증 논란에 휩싸여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안경환 후보자 낙마 그리고 모든 야당의 지금 칼날 공격의 초점은 조국 수석을 향해 있습니다. 조국 수석 인사 이 검증 실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 이렇게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안경환 후보자와 조국 수석은 정말 가깝고 여러 가지로 인연이 많습니다. 그걸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리고 또 조국 수석이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철성 경찰청장이 음주운전으로 논란이 됐을 때 이런 사람은 미국 같았으면은 청문회도 못 올라온다 이렇게 글을 썼었는데 정작 본인은 바로 노동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으로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과거에 썼던 글 자신이 제시했던 기준과도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자 줄줄이 임명 통과시키면서 더더욱 조국 수석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국 수석의 책임론이 더 불거지는 게 안경환 전 후보자와 조국 수석의 오랜 인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이런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검증에서 자기하고 특별하게 친분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완전 눈 감은 특혜 검증이다. 이 점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서울대 법대에서 만난 스승과 제자 이상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보면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참여연대, 그리고 서울대 법대의 교수. 사실은 이게 서울대 법대 이상의 그런 인맥을 인연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사실은 자신의 스승이어서 부실 검증한 거 아니냐. 그런 논란이 있어요. 네. 일단은 조국 교수가 이제 안 후보자 밑에서, 안 전 후보자 밑에서 조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 사이고요. 그리고 조국 수석 같은 경우는 이제 울산대 동국대 같은 곳에서 이제 교수로 근무하다가 서울대 임용할 때도 안 후보자가 이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에 대해서도 아니다. 조국 수석 참 괜찮은 사람이다면서 서울대 임용될 때도 굉장히 안 후보자가 힘을 써줬다고 합니다. 국가인권위원장을 안 전 후보자가 할 때는 또 조국 수석 같은 경우가 국가인권위원회를 했고요. 참여연대도 같이 활동을 했고요. 이렇게 가까운 관계 때문에 이 문제, 어떤 몰래 혼인신고한 이것을 알고 있어도 눈 감아준 게 아니냐 이렇게 논란이 또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여당에서도 아주 조심스럽지만 조국 교수 책임론이 또 일부 나오기도 하는데 사실 이걸 민정수석한테까지 책임을 물을 문제냐 이런 기류가 더 강하긴 하지만요. 그렇죠. 이제 인사의 원칙이라는 게 사실 이제 대통령이 사실은 그 사람에 대해서 단수로 이야기를 하면 사실 밑에서는 거부하기 힘듭니다. 이상희 교수님도 지금 청와대 근무해 보셨지만은 사실 대통령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 이야기를 하면 밑에서는 그 사람을 옹호하는 그런 내용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네. 그 사람에 대해서 반대하는 내용을 올리면 상당히 관계가 껄끄러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미국에는 연방윤리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사 검증 자체는 그 윤리청에서 독자적으로 사실 수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청문회 때는 사실 정책 검증만 하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게 청와대 밑에 조직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민정수석이 청와대 대통령에 대해서 노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쭉 역대 민정수석을 봐왔지만 우병우 민정수석을 비롯해서 홍경식 수석 등등 쭉 봐왔지만 모두가 다 보면 대통령한테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네. 자, 조국 수석 같은 경우도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가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정치적 동지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밀접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이 민정수석을 맡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내가 이 사람 하겠다라고 하는데 안 됩니다. 이 사람 문제 있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용기가 과연 있을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안경환 후보자 사태가 터졌지만 다른 것도 사실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나 이 사람 마음에 들어요. 하나 단수로 찍어버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조국 수석이 과연 이 사람에 대해서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청와대 형성되어 있는 것인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여당 내에서도 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행보가 시작이 됐을 때 파격적인 행보, 소통 행보 이것이 뭐 화제가 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대통령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게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인사 문제는 대통령 통치권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소통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것이 정권의 실패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안경환 전 후보자 같은 경우에 시민단체의 일종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사람들이고 또 정권 공신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빚은 정권 창출에 영향을 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인사에 대한 여러 가지 적법 여무 그리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 유무 이 부분을 보고를 안 한다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더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국 수석이 어떤 형태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딱 오해받기가 좋을 만한 소지를 갖고 있어요. 서울대 법대 스승과 제자라는 부분, 참여연대라는 부분, 그다음 국가인권위원회에 같이 근무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특혜 검증을 했지 않나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까지 나온 인사 검증과 인사 행위 자체를 본다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조급해져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뭔가 모르게 새가 달았을 때 홈이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논리하고 똑같은 것이죠. 지금 지지율가 높기 때문에 빨리 초기 인선을 해서 계획적 작업을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조급증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인사라는 것은 쌀을 재촉한다 해서 바로 밥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절차와 단계를 거쳐야만이 이것이 밥이 되고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데 지금 그 절차는 사실 무시한 거로 봐야 됩니다. 그거는 청와대가 지금 자인했지 않습니까? 인사추천위원회 없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이거든요. 시스템 작동이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부분 자체가.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초기 인사 자체가 실패할 수 있는 요인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야당에서는 인사 검증의 책임을 물어서 조국 수사 운영이 나와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제 기억에는 인사 검증의 뭐 책임을 물어서 수석이 그만두었다는 기억은 사실 저는 없는데 그래서 여당에서는 이거 너무 심한 정치 공세 아니냐 검찰 개혁을 조금 이렇게 흐트러뜨기 하기 위해서 지금 그러니까 엄한 조국 수석을 공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분명히 나오거든요. 지금 여당에서는 또 정치 공세라고 하고 있는데 또 뒤집어 보면은요 우병우 민정수석도 국회 운영이 나와라 우병우 수석 사퇴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지금 최근에 주목받는 것은 당장 이제 국회 운영이 열면은 자 야당에서는 바로 조국 수석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박홍근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상 이거 정치 공세하려고 만든 자리인데 왜 조국 수석이 나오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어떤 조국 수석이 가장 큰 지금 타겟으로 어떤 목표 공격물로 떠오르는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여권에서는 조국 수석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방어하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가 지금 비춰지고 있는데 사실 청와대 관계자도 이런 말을 했어요. 본인만 알 수 있는 내밀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이걸 검증 부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사적인 부분을 숨기면 청와대의 어떤 검증 시스템도 저거를 발견해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걸 찾아내는 게 민정이 하는 일이죠. 본인이 이야기 안 했다 해서 거기서 본인이 이야기 안 했으니까 문제가 안 된다. 이런 발상은 사실상 국민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겁니다. 그거 하라고 민정이 있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현실적인 문제를 이야기하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검증을 할 때 밑에 이제 검찰 출신이나 경찰 출신들 행정관들 앉아서 이제 검증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우리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반적이고 통념적인 상황으로 보지 마라. 일반적으로 통념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 검증 자체가 실패한다는 겁니다. 뭐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 보게 말씀을 드리냐면 비유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눈이 내리는 날 강아지가 막 뛰어다닙니다. 막 강아지가 막 뛰어다니는데 사람들은 강아지가 굉장히 좋아서 뛰어다닐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일반적인 관념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강아지가 발이 시려워서 뛸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검증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이 문제가 나타났고 본인의 설명이 있다 해서 그냥 이 문제는 별반이 아닌 문제다. 관습적으로 그냥 통념성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라고 하면은 그 검증 자체에 실패한다는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청와대가 검증해 봐야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저희들 통상 검증을 해보면은 지금 이야기 나온 위장 전입이라든가 부동산 투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자유스러운 사람은 극히 드무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후임의 법무부 장관 인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다른 어떤 인선에 대한 검증에 대한 문제가 나타날 걸로 봐집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청와대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오늘 나온 이 부분들의 조국 수석에 대해서 야당의 공격은 궁극적으로 5대 인사 원칙에 대해서 여기에 대통령의 책임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앞으로 인사가 이번 한 번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5대 인사 원칙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나라 국가 인재 선발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 종합적인 문제점,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점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시인하고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는 그 부분부터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걸로 그래야 야권이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죠. 네, 지금 저희가 위기와 논란의 남성 3명을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로 조국 민정수석을 다뤘습니다. 다음 인물도 있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새누리당, 이게 다 조원진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만든 새누리당입니다. 근데 다 조원진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조원진 의원이면 새누리당의 유일한 대선 후보였고 맞아요. 유일한 의원인데 의원이죠. 왜 책임을 묻고 있는 겁니까? 자, 이렇게까지 결정을 했어요. 새누리당에서. 자, 조원진 의원은 해당 행위를 했으니까 당을 나가시오라고 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새누리당에서 나가라. 나가라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그동안 대표도 아니면서 우리는 이미 당원권 정지까지 했는데 대표다, 원내대표다 이렇게 가짜 직책을 사칭하고 사주직을 구성했다. 이렇게 하면서 조원진 의원을 어제 최종적으로 제명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조원진 의원은 반발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 지금 새누리당이 또 반쪽으로 나뉘어서 서로 계속 다퉈왔습니다. 결국은 조원진 의원을 따르는 그 지지층과 그 다음에 태극기 그 집회의 모태가 됐던, 그러니까 박사모의 모태가 됐던 그쪽 양쪽이 갈라져서 계속 다툼을 하고 있는데 결국 조원진 의원은 그 다른 쪽에서 자신을 공격하는 곳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제명에 대해서 또 본인은 이거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네. 또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도 새누리당에서 이런 일이 있었네요. 네. 근데 사실 뭐 유일한 현역 의원인데 이렇게 제명시키면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렇게 과감한 결정을 또 하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뿌리는 보면 이제 지난 태극기 집회 과정에서 이제 새누리당이 창당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선거 과정에서 일부 이제 사람들이 이제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갈라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부에 있던 사람들을 놓고 사실 당의 당권 다툼을 벌인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지난 태극기 집회 과정에서 후원금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후원금의 사용처를 놓고 상당히 내부적으로 지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지고 지금 가처분 신청도 해놓고 지금 사실 정광용 사무총장은 또 이제 지난 집회 때문에 구속이 돼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부적으로 보면 이런 어떤 당권과 후원금의 사용 내역 이런 걸 두고 서로 어떤 다툼이 벌어졌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은 조원진 의원과 그다음에 정미용 씨, 변혜인 씨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한 부류였거든요. 이런 사람 다 지금 출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처분 신청을 해서 지금 당 나갔습니다. 당이 이제 네. 출당을 된 조치고 지금 현재는 정광택 그 대표와 이제 지금 구속된 정광용 지금 박사모 회장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또 한 군데 구성돼 있는데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당내 유일한 국회의원을 저렇게 출당시켜 버렸으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동안은 원내 정당에 했는데 원내 정당으로 돼버렸거든요. 결국 이제 태극기라는 그런 또 그 민심을 또 수용하지 못하고 결국 내부에서 내부 다툼 때문에 저런 현실을 빚은 게 아닌가 또 보여집니다. 네, 출당 조치까지 당한 조원진 의원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세 번째 위기의 남자 보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12일을 앞두고 네. 작심한 외교특보라는 이야기가 지금 들리고 있는데 사실은 문정인 청와대 그 대통령 통일외교 안보특보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하루 종일 실시간 검색어 1,2를 이렇게 오르내리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겁니까? 그 발언이 아주 충격적이었기 네. 때문입니다. 이제 저희 특파원도 그 간담회 자리에 참여해서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먼저 지금 모든 언론들 제목으로 뽑은 것은 이렇습니다. 사드 때문에 동맹이 깨진다면 그게 동맹이냐. 사드는 여러 가지, 사드를 이렇게 최선의 어떤 제일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없다. 사드 때문에 동맹이 깨진다면 그게 동맹이냐라고 말하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면 미국 항모 안 와도 된다.
이 말까지 지금 던지면서 지금 논란이 가열이 되고 있는데요. 특파원들이 이제 아니 그 얘기 진짜 이거 청와대 입장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개인적인 의견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곧 있다가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고요. 지금 그 여러 가지로 지금 한국의 신호를 지금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는데 통일 외교 안보 특보가 저런 또 발언을 해서 지금 미국 정부도 지금 귀를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지금 이번에 정상회담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 발언 때문이라면 사실은 위기의 남자라기보다는 논란에 선 남자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은데요. 문제적 남자로 봐요. 예. 그상희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청와대 외교안보 특보입니다. 네. 아직 뭐 정식적인 임명장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만은 대외적으로 공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역할과 공적인 책임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더군다나 기자들이 앉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미국이라는 곳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들으면 상당히 오해할 소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핵재산을 하향 조정해라는 그런 얘기. 전략 무기를 하향 조정해라는 그런 얘기. 그리고 동맹적 관계가 사드 문제로 깨어진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얘기. 이 얘기 자체는 결국 사드에 대한 부분들의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정당성 이 부분들을 훼손시키지 말라는 어떤 역설적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한미 정상회담에서 지금 사드 문제가 동맹을 깬다 안 깬다의 문제를 떠나서 상당히 양쪽의 외교적 질서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는 건데 이 문제를 한미 정상 앞둔 상황에서 그래도 특보의 임명에 대한 공식적 발표를 받던 사람이 이야기한다는 것은 대단히 적절치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고 자칫하면은 이 청와대에서 어떻게 반응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한미 관계가 정말 균열이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 이게 왜냐 그러면 공식적인 얘기라 봐야 되거든요. 어떤 학자로서의 선을 그었다고 볼 수가 있지만은 특보라는 자격을 가지고 있고 얼마든지 공식적인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칫하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파만파로 확산될 조짐이 굉장히 농후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문정인 특보 교수의 저 발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물었더니 청와대 관계자 한 분을 아유, 문 교수님 말씀 좀 줄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는데 네. 사실 문정인 특보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 멘토 역할을 오랫동안 그렇죠. 해오셨잖아요. 이게 단순히 문정인 특보의 좀 돌출 발언이라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충격요법처럼 좀 앞단계 이야기를 좀 미리 해놓고 이렇게 좀 역할 분담,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센 발언, 강경 발언은 문정인 교수가 한다라고 역할 분담으로 해석해야 되는 건지 조금 헷갈려요. 물론 뭐 역할 분담이라고 보더라도 지금 이 상황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충격적인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정인 특보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정권의 외교안보의 어떤 핵심 실세라고 할 수가 있죠. 대부분 또 문정인 스쿨 사람들이 많이 지금 진용이 들어가 있고, 저는 제일 이제 그 문제가 되는 발언이 결국은 북한 핵을 동결할 경우에 지금 미국의 전략 자산들을 다 이제 뒤로 물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이야기가 뭐냐면 북한의 지금 핵과 미사일이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인정하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미국과 우리의 정책은 북한이 이 핵과 비핵화를 하게 될 경우에 우리가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이것보다는 북한 핵에 대한 동결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즉 현실을 인정해 주자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지금 억지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의 중요한 전략 자산들을 뒤로 물리자는 이야기인데 이건 한편으로 봐서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왜냐? 우리가 지금 사실 북한 핵과 미사일을 억제하는 것은 바로 핵심적인 전력은 바로 미국의 전략 자산입니다. 이거 없이 항공모함이라든지 전폭기 없이 우리가 지금 북한 핵을 어떻게 대응을 하겠습니까? 문제는 북한을 그대로 인정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무기가 없는 상황인데 만약 이런 인식이라면 지금 미국에서도 한미동맹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가진 것이 아니냐, 이 정권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앞으로 한미 정상이 1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정상회담의 결과에 상당히 논란을 일으킬 만한 저는 핵심적 발언이라고 봅니다. 네, 이 문정인 특보 아무리 개인 자격으로 얘기했다고 하지만 방금 얘기해 주신 대로 이게 한미 정상회담에 네.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저희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위기와 논란에 빠진 남성 3명을 3분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제시했던 기준과도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자 줄줄이 그 임명 통과시키면서 더더욱 그 조국 수석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국 수석의 책임론이 더 불거지는 게 안경환 이제 전 후보자와 조국 수석의 오랜 인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이런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검증에서 자기하고 특별하게 친분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완전 눈 감은 특혜 검증이다.
이 점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서울대 법대에서 만난 스승과 제자 이상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보면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참여연대, 그리고 서울대 법대의 교수. 사실은 이 서울대 법대 이상의 그런 인맥을 인연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사실은 자신의 스승이어서 네. 부실 검증한 거 아니냐. 그런 논란이 있어요. 네. 일단은 그 조국 교수가 이제 그 안 후보자 밑에서, 안전 후보자 밑에서 조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 사이고요. 그리고 조국 수석 같은 경우는 이제 울산대 동국대 같은 곳에서 이제 교수로 근무하다가 서울대 임용할 때도 안 후보자가 이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에 대해서도 아니다. 조국 수석 참 괜찮은 사람이다면서 서울대 임용될 때도 굉장히 안 후보자가 힘을 써줬다고 합니다. 국가인권위원장을 안전 후보자가 할 때는 또 조국 수석 같은 경우가 국가인권위원회를 했고요. 참여연대도 같이 활동을 했고요. 이렇게 가까운 그 관계 때문에 이 문제, 어떤 몰래 혼인 신고한 이것을 알고 있어도 눈 감아준 게 아니냐 이렇게 논란이 또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여당에서도 아주 조심스럽지만 뭐 조국 교수 뭐하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제 기억에는 인사 검증에 뭐 책임을 물어서 수석이 그만두었다는 기억은 사실 저는 없는데 그래서 여당에서는 이거 너무 심한 정치 공세 아니냐 검찰 개혁을 조금 이렇게 흐트러뜨기 하기 위해서 지금 그러니까 엄한 조국 수석을 공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분명히 나오거든요. 지금 여당에서는 또 정치 공세라고 하고 있는데 또 뒤집어 보면은요 우병우 민정수석도 국회 운영이 나와라 우병우 수석 사퇴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지금 최근에 주목받는 것은 당장 이제 국회 운영이 열면은 자 야당에서는 바로 조국 수석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박홍근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상 이거 정치 공세하려고 만든 자리인데 왜 조국 수석이 나오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어떤 조국 수석이 가장 큰 지금 타겟으로 어떤 목표 공격물로 떠오르는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여권에서는 조국 수석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방어하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가 지금 비춰지고 있는데 사실 청와대 관계자도 이런 말을 했어요. 본인만 알 수 있는 내밀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이걸 검증 부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사적인 부분을 숨기면 청와대의 어떤 검증 시스템도 저거를 발견해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걸 찾아내는 게 민정이 하는 일이죠. 본인이 이야기 안 했다 해서 거기서 본인이 이야기 안 했으니까 문제가 안 된다. 이런 발상은 사실상 국민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겁니다. 그거 하라고 민정이 있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현실적인 문제를 이야기하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검증을 할 때 밑에 이제 검찰 출신이나 경찰 출신들 행정관들 앉아서 이제 검증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우리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반적이고 네, 오늘의 마지막 행선지는 3호선 안국역이었습니다. 네, 바로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도본부 이남희 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경환 후보자 조금 전에 저희가 그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 불똥이 전방위로 퍼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바로 이분이 언급하고 있는 분인데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과 조국 민정수석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국회로 보내는 인사청문 후보자들을 최소한의 검증이라도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이남희 차장 나오셨는데요. 바로 지금 정우택 원내대표가 이 조국 수석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번 주 내내 인사 부실 검증 의 논란에 휩싸여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안경환 후보자 낙마 그리고 모든 야당의 지금 칼날 공격의 초점은 조국 수석을 향해 있습니다. 조국 수석 인사 이 검증 실패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 이렇게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안경환 후보자와 조국 수석은 정말 가깝고 여러 가지로 인연이 많습니다. 그걸 잠시 이제 설명을 드리고 또 조국 수석이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철성 경찰청장이 그 음주운전으로 논란이 됐을 때 이런 사람은 미국 같았으면은 청문회도 못 올라온다 이렇게 글을 썼었는데 정작 본인은 그 바로 노동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으로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과거에 썼던 글 자신이 책임론이 또 일부 나오기도 하는데 사실
뭐 이걸 뭐 민정수석한테까지 책임을 물을 문제냐 뭐 이런 기류가 더 강하긴 하지만요. 그렇죠. 이제 인사의 그 원칙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대통령이 사실은 그 사람에 대해서 단수로 이야기를 하면 사실 밑에서는 거부하기 힘듭니다. 뭐 이상희 교수님도 지금 청와대 근무해 보셨지만은 사실 대통령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 이야기를 하면 밑에서는 그 사람을 옹호하는 그런 내용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네. 뭐 그 사람에 대해서 반대하는 내용 올리면 상당히 관계가 껄끄러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미국에는 연방윤리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사 검증 자체는 그 윤리청에서 독자적으로 사실 수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청문회 때는 사실 정책 검증만 하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게 청와대 밑에 조직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민정수석이 청와대 대통령에 대해서 노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쭉 역대 민정수석을 봐왔지만 우병우 민정수석을 비롯해서 홍경식 수석 등등 쭉 봐왔지만 모두가 다 보면 대통령한테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네. 자, 조국 수석 같은 경우도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가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정치적 동지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밀접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이 민정수석을 맡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내가 이 사람 하겠다라고 하는데 안 됩니다. 이 사람 문제 있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용기가 과연 있을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안경환 후보자 사태가 터졌지만 다른 것도 사실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나 이 사람 마음에 들어요. 하나 단수로 찍어버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조국 수석이 과연 이 사람에 대해서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청와대 형성되어 있는 것인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여당 내에서도 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행보가 시작이 됐을 때 파격적인 행보, 소통 행보 이것이 화제가 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대통령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게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사 문제는 대통령 통치권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소통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것이 정권의 실패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안경환 전 후보자 같은 경우에 시민단체의 일종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사람들이고 또 정권 공신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빚은 정권 창출에 영향을 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인사에 대한 여러 가지 적법 여부 그리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 유무 이 부분을 보고를 안 한다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더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국 수석이 어떤 형태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딱 오해받기가 좋을 만한 소지를 갖고 있어요. 서울대 법대 스승과 제자라는 부분, 참여연대라는 부분, 그다음 국가인권위원회에 같이 근무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특혜 검증을 했지 않나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까지 나온 인사 검증과 인사 행위 자체를 본다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조급해져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뭔가 모르게 새가 달았을 때 홈이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논리하고 똑같은 것이죠. 지금 지지율가 높기 때문에 빨리 초기 인선을 해서 계획적 작업을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조급증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인사라는 것은 쌀을 재촉한다 해서 바로 밥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절차와 단계를 거쳐야만이 이것이 밥이 되고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데 지금 그 절차는 사실 무시한 거로 봐야 됩니다. 그거는 청와대가 지금 자인했지 않습니까? 인사추천위원회 없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이거든요. 시스템 작동이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부분 자체가.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초기 인사 자체가 실패할 수 있는 요인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야당에서는 인사 검증의 책임을 물어서 조국 수사 운영이